강원도 영월의 한 사찰. 죽은 이의 넋을 위로하여 하늘로 인도하는 영산제가 진행 중입니다. 영산제는 석가모니의 영취산 설법을 상징화한 대표적인 불교 의식이죠. 그런데 불단 옆으로 또 하나의 제단이 보입니다. 오늘 영산제의 주인공인 조선조 6대 임금 단종의 제단입니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의 임금이 사찰에 모셔지는 것도 특이하지만 이미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단종을 위해 해마다 이렇게 영산제를 지낸다 하니 그 정성이 대단합니다. 단종대왕님 좋은 곳으로 가시고 우리 식구들도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럼 근데도 많이 좀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나지요. 너무 어려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참 안 됐다고 만날 그러는 거지. 영월에는 단종의 묘소인 장릉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독특한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집안의 대소사나 중요한 일을 치를 때면 장릉에 고하는 풍습이 그것이죠. 단종대왕님, 저희 이제 결혼하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항상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항상 돌봐주세요. 단종이 세상을 떠난 지 555년. 그럼에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단종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단종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단종 임금은 영월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곳에 오시면은 단종 임금에게 참배를 하실 수가 있고 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단종 임금이 존재해 계시죠. 신으로. 정, 태세, 문, 단세. 조선 왕조 6대째 단종 임금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강원도와 인연이 깊은 왕이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동부민요와 함께 풀어볼까 합니다. 세종대왕의 손자이시며 문종대왕의 외아들이신 단종 임금은 아버지 문종이 일찍 돌아가시자 12살에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올랐지만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강제로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한양에서 400리나 떨어진 두메산골. 깊은 골짜기마다 어린 임금의 한과 소름이 전해지는 땅 강원도 영월.
단종의 유배지이자 마지막 거처였던 이곳에서는 해마다 종묘의 예를 갖추어 단종 제향을 지냅니다. 지난 2009년 장릉을 포함한 조선의 왕릉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자 단종제를 지내온 지역민들의 자부심도 더욱 높아졌지요. 그도 그럴 것이 장릉은 영월 백성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켜져 왔습니다. 본디 왕릉은 도성 밖 백리 안에 두는 것이 조선 왕실의 원칙이었으나 단종은 예외였습니다. 죽어서까지 왕실로부터 외면당한 비운의 왕이었던 것이죠. 병약했던 문종이 죽자 단종은 12살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오릅니다. 단종실록에 의하면 즉위 당시 그가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계유정난으로 야심을 드러낸 숙부 수양대군에 의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비극적 삶을 살게 됩니다. 단종이 즉위하고서 1년 반 만에 계유정난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서 다시 또 1년 반 정도를 그 왕위에 있었어요. 그러나 정난이 일어난 다음에, 그 계유정난이 일어난 다음에 나머지 재위 기간은 실질적으로 이 수양대군이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단종 스스로 판단해서 어떠한 국정을 움직이는 이런 그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종 즉위 3년 만에 단종을 물러나게 하고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 세조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세력들과 대립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가 옳았는지 알 수 없겠지. 하지만 난 역사가 내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잘 알고 있으나 더 이상 피를 모아서는 안 됩니다, 전하! 왕이야, 내가 선택한 길로 내 욕망이 끄는 대로 갈 것이야! 결국 세조는 단종을 복위시키고자 했던 신하들을 처형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세조에게 처형되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제를 지킨 이들을 사육신이라 하지요. 그러나 이들이 목숨과 맞바꾼 충정의 대가는 단종의 노산군으로의 강등과 영월유배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순왕후와 마지막 이별을 고하고 도성을 벗어날 때까지만 해도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란 걸 단종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배를 타고 이포나루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개를 넘고 또 넘어야 영월 땅에 닿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궁을 나선 지 7일이 지나서야 단종은 유배지 청령포에 도착합니다. 청령포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맞은편 절벽 위, 그곳에 작은 사당이 하나 서 있습니다.
1957년 영월에 사는 김이봉이란 여인이 단종을 기리기 위해 세운 추모 전각입니다. 여인은 이곳에서 매일 단종을 위해 기도하다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대왕각은 원주에서 살던 양영석 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2년 전 우연히 이곳에 들렀다가 마음을 붙잡혀 지금껏 둥지를 틀고 있다는군요. 단종대왕님이 영월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몇백 년이 지나도 영월을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매일 거주하고 있지만은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고 참 제 마음적으로도 또 어디 가서도 잘 풀어지는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저는 이 모든 걸 조금도 손상 없이 그냥 보존하고 있습니다. 김이봉 여인이 죽은 후 한동안은 그녀의 아들이 이곳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어머니가 지은 운막에 기거하며 조석으로 단종을 모셨다 합니다. 그는 단종의 유배길을 복원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전해지는 기록이 없어 쉽지 않았지만 3년여의 시간 동안 직접 발품을 팔아 찾아냈지요. 그의 노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단종 유배길을 가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화문에서 시작해 장장 160km에 이르는 길. 그 길을 잇는 장소마다 단종의 슬픔을 간직한 지명과 전설이 전해집니다. 역사가 기록하지 않았던, 그래서 사라질 수도 있었던 그 길이 영월 지역민의 노력으로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영월 어느 곳을 가든 단종에 관한 기억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유배길에 있는 지명들은 모두 단종이 유배를 오면서 했던 말이나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종을 향한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단종이 지나가다가 편안하게 하룻밤 숙박을 하고 갔던 마을이 바로 이 거한리라고 하는 마을이야. 근데 1910년대에 나오니까 조선 지지자료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 마을에 옛날에 주막거리가 있었어. 최명환 박사는 학생들과 유배길을 탑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각각의 지명에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귀중히 여깁니다. 전설이든 설화든 그 안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본인들이 부르는 지명에다가 단종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덧붙이게 되는 거죠. 그 단종이 어서 비운의 어떤 삶을 살고 죽은 인물이고 그 다음에 그곳을 가기 위해서 고개를 이제 넘게 되죠. 그러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연민의 정을 더 배가 되게끔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만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명환 박사는 영월에 전해지는 단종 설화와 민간 신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사실 단종만큼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인물도 드물지만 반대로 단종과 관련된 정사의 기록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이름이? 엄씨 아니야? 최명환 박사가 자료를 수집하며 알게 된 것은 단종은 역사의 기록이 아닌 백성의 기억 속에서 강한 생명력을 지닌다는 것이죠. 단종하고 관련된 유배 오는 과정, 그리고 영월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한 어떤 정사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가 않죠. 근데 그 묻혀졌어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영월 지역민들이 그 사건을 바라봤던 그런 진실성을 설화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상당 의의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월 백성들에게 단종이 지닌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다시 단종의 유배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청령포는
그 앞으로 서강이 흐르고 뒤로는 기암절벽이 둘러싸고 있어 육지 속의 섬 같은 곳입니다. 지금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단종의 발자취를 따라 청령포를 찾아오고 있지만 1457년 여름 17살의 어린 단종은 이곳에 갇혀 외로운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청령포에 머무는 동안 단종이 지었다는 시조엔 마디마디 그 가여운 마음자리가 스며 있지요. 가슴 깊이 품은 채 적막한 영월 땅 광량한 산속에 만가의 외로운 혼 홀로 헤매는데 푸른 소른 옛동산에 웅거졌네. 산이 깊어 맹수도 득실거리니 저물기 전에 살인문을 영월 무릉리에 있는 모현사는 원호의 사당입니다. 원호는 세조 즉위 후 평생 관직에 나가지 않고 단종에 대한 충정을 지킨 생육신 중의 한 명입니다. 우리가 할아버지를 갖다 말할 적에 관란 할아버지 혹은 정강공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인공께서 시호가 정간이라고 지어줬기 때문에 그 교지에서 연해가지고서 정강공 할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거야. 옛날에 그 할아버지는 전문종 때 집현전 직작을 지내시고 자연스럽게 선생님으로 이제 단종을 지도를 하시다가 단종이 영월로 귀향을 오시게 되니까 칭병사직하고 내려오셔서 우리 마을에서 그러니까 그 운막집을 짓고 이제 기거를 하시면서 단종 임금님 뒷바라지를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청령포 근처에 운막집을 짓고 기거했던 원호는 단종이 죽자 3년상을 지낸 후에야 고향인 원주로 가 생을 마감합니다. 단종이 청령포에 있는 동안 원호는 직접 지은 농작물과 편지를 빈 박통에 넣어 청령포로 띄워보내 단종을 보필했다 합니다. 구전되는 이야기일 뿐이지만 이는 원호가 지은 탄시사와 함께 단종의 처지를 애통해하던 영월 민심의 표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단종은 세조의 야심에 희생된 원통하고 억울한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외로운 청령포 귀향살이 하늘도 많이 슬펐나 봅니다. 청령포에 커다란 홍수가 나니 단종의 거처를 영월 시내에 있는 관풍헌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종이 그곳에선들 원통하고 서러운 마음이 가시겠습니까? 수많은 날 누에 올라 자신을 외로운 두견새에 비유하면서 시를 짓곤 했습니다.
산중에 있네. 밤이 가고 밤이 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가 가고 해가 가도 하는 끝이 없구나. 두견새 소리 멎은 새벽 산월이 달빛만 밟고 피눈물 흐르는 골짜기에 낙하만 굵었구나. 하늘은 귀머거린가 애달픈 하소연 듣지 못하고 어쩌다 수심 가득한 이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지내던 유배 생활. 그러나 그마저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명이요! 단종의 또 다른 숙부인 금성대군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자 이것이 빌미가 되어 결국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집니다. 실록의 기록이 맞는다면 영월 땅에 유배를 온 지 겨우 4개월. 그렇게 단종은 17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못 가겠네. 못 가겠네. 차마 정두고 못 가겠네. 영월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단종의 국장을 치르고 있습니다. 단종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은 강물에 버려졌고 장례는커녕 시신의 수습조차 할 수 없었다 하죠. 고생살이를 못 면하고 풍망산천을 가는구나. 임금이었으되 임금의 이해를 받지 못하고 너무도 비천하게 떠나야 했던 단종. 수백 년이 흐른 뒤 치러지는 국장은 비운의 임금에게 바치는 충정일 터. 단종을 향한 영월 지역민들의 마음이 555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을 무색해 합니다. (2012년) 현재를 살아가는 영월 사람들에게 단종은 비운의 임금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쪽에 좋은 거요, 이게. 이쪽에.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홍선표 씨는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지 않는 이상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장릉을 찾는다 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예. 아이고. 매표소를 그냥 통과할 만큼 그의 방문은
장릉에 근무하는 이들에게 익숙한 일입니다. 이 길을 아마 얼마나 다니셨을까? 한 40년? 45년? 50년. 50년? 네. 딱 50년이. 50년이라니. 도대체 그는 무엇 때문에 그 오랜 세월 장릉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1962년도 그때가 가을께인데 여기를 지나다가 옆에 역사를 깊이 아시는 어떤 어른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마치 나의 직계 조상인 양 그냥 속상하고 애달프고 후손이 없으시니까 국민이면 백성이면 누구 하나라도 아주 적은 성의 참배드리는 성이라도 바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저 백성된 도리를 할 뿐이라는 홍선표 씨. 이변이 없는 한 그는 이 문안 인사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내가 명복을 드리면 명복 드리는 만치라도 모래알 만치라도 뭐 달라져 계실까? 영이든 넋이든 혼이든 과연 존재하신다면은 그 계신 곳에서 영생 극락 누리시라고 명복 빌어드리는 거죠. 농사를 짓는 임병태 씨는 현대부터 대대로 영월에 살아왔다는 영월 토박이입니다. 그는 홍선표 씨와는 또 다른 형태로 단종대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수 음식을 가득 짊어지고 임병태 씨가 향한 곳은 태백산맥의 한 줄기인 마을 뒷산. 일 년 농사를 시작할 때나 수확할 때, 명절이나 집안에 대소사를 치를 때면 산에 들어가 산신령께 고사를 지내는 것이 임병태 씨 집안의 오랜 전통이라 합니다.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온 기도처에서 그가 기도를 올리는 대상은 바로 단종입니다. 단종대왕님 뭐 올해 농사도 조금 짓는데 뭐 어쨌든 풍년이 들어서 하여튼 많이 좀 수확을 많이 좀 거둘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단종을 산신령으로 모셔왔다 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댕겨야죠. 뭐 단종대왕님 뭐 제가 모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또 마음이 좀 후련하고 좀 이래 한 번씩 우리가 산에 들어왔다 나가고 하면은 좀 마음도 좀 깔끔해지고 좀 뭐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영월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지역에는 단종이 죽은 뒤 태백산 산신령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고적부터 민족의 영산으로 여겨져 하늘의 제를 지내왔던 그곳에 신령이 된 단종의 비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배와 죽음을 당한 어린 임금이었던 단종이 지역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절대자가 된 것입니다. 단종 임금 개인의 어떤 위대성이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비극성이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드라마틱한 그러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죽음의 비극성,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원기가 있는 귀신은 잘 모셔야지 사회가 화평하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령화 단계를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의 산신신앙은 모시는 신에 따라 크게 세 권역으로 나뉩니다. 그중 태백산권이 가장 넓게 분포하며 현재까지도 25개의 마을에서 단종신령에게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영월 녹전리 주민들은 매년 가을 큰 축제를 엽니다. 큰 불을 지펴 삶을 삶았던 옛 방식 그대로 농작물을 구워 먹는 축제인데 반드시 단종 신령에게 제를 올린 후 축제를 시작합니다. 마을 어르신들에겐 이 선앙당을 지켜온 것이 큰 자부심이지요. 이거 지켰냐고요. 여기 와서 잤어요. 동네에서 이제 몇 명씩 돌아가면서. 나 여기 타면 여기 얼굴에. 그래 자면은 여기 빈대가 있어요. 빈대가 깨물고. 이 청령부에 개항살이 오셨다가 우리 영월 군민들을 안 지킨 그 지킬 분이 없었어요. 뭐 누가 지켜? 단종 산신당은 영월에서 태백산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분포합니다. 어평마을은 단종이 신령이 되기 위해 태백산으로 향할 때 마지막으로 쉬어갔다는 마을입니다. 이곳 주민들 역시 단종 산신을 모시는데 평소에도 산신당과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며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종 산신당만큼이나 지역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옛날 엄나무 그릇인데 동네 할아버지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약 500년 횟수가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한 400~50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8년 전에 고사목이 돼갖고 이제 넘어가갖고 그루를 이제 저리 비냈죠. 이제 저쪽으로 비내고 제가 요 뒤로 이제 캐다 심었죠. 이제 엄나무를 몇 개. 왜 그러냐면 그 유래를 보게 되면 어묵도 충신 때문에 그 돌아가셔서 단종을 보필하기 위해서 엄나무가 신으로 다 서 있답니다. 엄나무가 되어 단종을 지켜준다는 엄흥도는 지역 주민들과 단종을 연결하는 결정적인 인물입니다. 과연 그는 단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단종이 승하하셨을 때 세조는 그 시신을 수습한 자는 삼족을 멸하겠노라 하며 최소한의 이해도 갖추지 못하게 했답니다. 현재 영월 땅에 단종 대왕의 능이 전해지는 건 당시 그 삼엄한 왕명 속에서도 용감히 시신을 수습한 충신 엄흥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영월 땅에 오시더니 환공하지 못하시니 마침내 신엄흥도 두려움 속에 돌보나이다. 육순에 차고 벗을 아치 충성을 다하고자 하거든 왕은 17에 어찌 운이 그리 궁하시온지 높고 높은 하늘에는 밤마다 마음별이 붉고 위태로운 이 땅엔 해마다 눈물비가 붓습니다. 힘없는 벼슬아치 의를 붙잡고 일어나 혼자서 능히 이를 왕께 드리옵니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후 도망자가 된 엄흥도는 공주 동학사로 향합니다. 동학사 경내에 있는 숙모전에서는
단종과 모든 충신들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봄, 가을에 제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 숙모전은 아이러니하게도 세조의 명으로 지은 전각입니다. 엄흥도가 동학사에서 김시습을 만나 단종의 초혼제를 지냈는데 세월이 흐른 뒤 세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식으로 제를 올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엄흥도는 죽을 때까지 숨어 지냈으나 훗날 조선 왕실은 엄흥도의 충절을 자주 언급하며 그의 흩어진 자손들을 찾아 은전을 베풀어야 한다는 논의를 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엄흥도는 충을 대표하는 인물로 부각되었고 죽어서도 단종에게 충절을 지키느라 청령포에서 단종 어소를 향해 굽어있는 소나무가 되었다든가 엄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처럼 수많은 전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영월을 충절의 고장으로 불리게 한 엄흥도의 용기와 충심은 그의 후손들에게 남다른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엄흥도가 남긴 위선비화 오소감심이라는 글귀는 자손대대로 가훈이 되어 이어지고 있지요. 옳은 일을 위하여 어떤 화를 당하더라도 나는 달게 받겠다 하는 뜻이래요. 군수나 지방관도 못한 일을 한낱 호장이 이 큰 일을 했다 하는 데 대해서는 그 충성심은 말도 못하죠. 엄흥도는 경북 군위까지 피신을 갔다가 그곳에서 사망했다 전해집니다. 그의 아들 삼형제도 곳곳에 흩어져 숨어 살아야 했으니 엄흥도의 시신을 고향에 모시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기에도 그 당시에는 암장이죠. 가만히 있었습니다. 숙종 24년에 단종대왕이 노상군에서 왕으로 복위되면서 시호가 충의국으로 숙종이 내리시고 후손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후손들을 이제 관직에 임명도 하고. 엄흥도라는 충신의 탄생처럼 단종의 유배와 죽음은 영월과 지역민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화전을 일구며 살아가던 산간벽지의 백성들이 왕을 아련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귀양살이라니. 척박한 오지로 쫓겨온 왕의 처지가 더욱 애통했겠지요. 단종의 일은 곧 지역민들의 일이 되었고 단종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뿐 아니라 단종과 관련된 새로운 풍습들도 생겨납니다. 손 안 다치고 오늘 열심히 식 잘 끊게 해주십시오. 이른 봄 영월 사람들은 마을의 산을 돌아다니며 칡줄을 모으러 다닙니다. 칡줄 다리기라는 놀이를 하기 위해서인데 칡줄 2개를 만들어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단종이 복위된 후부터 전해지는 놀이라 합니다. 그 옛날 줄다리기를 하며 부르던 소리에는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신 단종대왕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가사만 전해져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칡줄을 만드는데 한 달여의 시간과 많은 이들의 수고로움을 투자해서라도 줄다리기의 전통만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칡줄다리기는 단종문화재 기간에 열리는
문화 행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만의 풍습이 아닌 관광객들과 함께 어울리는 체험 행사로 영월의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는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죠. 칡줄 다리기가 끝나고 나면 칡줄을 메고 온 광목과 칡을 끊어가느라 한바탕 소란이입니다. 허리 아픈데 해도 좋고 삶아갖고 해가지고서는 허리에다 메고 그러면은 낸대요. 애기 못 낳으면 허리에다 매주면 애기 낳는데요. 칡줄 다리기의 겉모습은 많이 변했어도 비운의 임금을 기리는 마음과 단종 신령에 대한 믿음만큼은 여전히 계승되고 있습니다. 장릉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능말이라 불리는 영흥 11리. 이곳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민 모두가 모여 장릉 주변과 마을 곳곳을 청소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는 법도 없습니다. 단종왕 또 특히 묘가 계시니까 우리 저 동네 주민들은 마음이 또 뿌듯하고 또 깨끗해야 된다는 그 자부심도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동네 또 주민 여러분들이 또 같이 동참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여기 다른 데 이런 마을보다 더 깨끗하고 또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마을에는 능말 도깨비 놀이라는 민속놀이가 전해집니다. 농번기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연습을 하곤 한다는군요. 이 놀이는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암장한 후 생겨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 보살필 사람도 없고 이래서 도깨비들이 그걸 와서 모시면서 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이랬답니다. 그러는데 그때 어느 한 사람이 현몽을 하니 거기 한번 올라가 버려서 가보니까 도깨비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더란다. 그래서 이리로 와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인간들이 제사를 지내자. 이 동네에서는 그 도깨비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정월 초하루 날, 딴 데서는 뭐 지신밟기를 가는데 우리는 이 도깨비 놀이로서 그런 이제 하루를 즐기고 그럽니다. 도깨비 전설과 놀이는 능을 숨겨야 했던 당시의 애환을 달래는 지역민들만의 방식이었을 겁니다. 영월 주천면 신일리. 이 마을은 올봄 모내기를 할 적에 논 한쪽의 모를 독특한 모양으로 심었습니다. 아직은 육안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꼬리를 세우고 앉아있는 호랑이의 모습을 표현해 본 것입니다. 이 마을엔 병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효자와 그를 도와준 호랑이의 전설이 전해집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 금사하라는 효자가 숙종이 죽었을 때도 호랑이와 함께 3년상을 치렀다는 내용입니다. 영월 지역민들에게 단종의 신원은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억울함과 울분 속에서 생활하던 것이 해소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금초사는 영월 지역의 대표적인 효자입니다. 전형적인 효자 전설이 단종과 연계되면서 숙종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 표현된 것입니다. 단종 복위는 세조의 정통성에 반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다 240여 년이 흐른 숙종대에 와서야 단종은 정식으로 복원됩니다. 숙종은 영월 지역 또한 군에서 부로 승격시키니 영월 백성들에게 가장 어진 임금으로 추앙되게 이른 것이죠. 이후 숙종은 강원 관찰사에게 장릉을 참배토록 했는데 주천강이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때 지역민들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1699년 3월 2일 날 강원 감령의 관찰사가 단종 임금님에게 첫 제향을 올리기 위해서
영월로 가신다 하니까 바로 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장마을의 주천리 주민들과 강 건너편의 신일리 주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리 두 툴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찰사 일행이 이 강변에 도착을 하니까 가마를 타신 채로 건너소서 하면서 이 다리를 건너게 했습니다. 당시 지역민들이 쌍섭다리를 놓으며 불렀다는 노동요에는 관찰사의 장릉 참배를 맞이하는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장릉 아련 귀한 길에 강원 감사 그 행차가 편안히 건너도록 감사다리 놓아주게. 단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놀이 행위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건을 계속 매년 다시 부활시키는, 다시 한번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단 말이죠. 민중들에 있어서는 당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단히 없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표현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중에 의해 전해진 단종 이야기는 그 독특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한계로 작용하곤 합니다. 정사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이죠. 향토사학자인 엄태희 씨는 몇 해 전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유적지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단종을 모시던 시종들이 투신했다 전해지는 낙화암의 정확한 위치를 오랜 노력 끝에 찾아낸 것이죠. 옛날에는 수원지 보홀에서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우리 어로에만 내려가서 병청을 보는데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3번을 3년을 이제 봤는데 못 찾았어요. 2008년인가 그 상수원 배수로를 그리 묻었어요. 묻으면서 이제 차가 지나간 도로를 만들어놔고 도로를 쫙 닦았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그리 올라가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사방 차례차례 이제 덮어 보니까 이제 거기 낙화암이 있더라고요. 낙화암의 발견은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킨 시종들의 충절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하게 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꼭 정사만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지역민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영월 향토사학회에서는 장릉사부라는 문헌을 번역 중입니다. 작년부터 번역을 시작해 현재 총 3권 중 1권의 번역을 끝냈습니다. 한자어로는 선생님이 이제 층계니까 계단 이렇게 하는데 마땅한 말이 없어요. 장릉사보의 번역은 단종 역사의 재정립이 필요한 지역민들에게 여러 의미가 있는 시도입니다. 정조 때 편찬한 장릉사보는 단종에 관한 사료를 모은 책입니다. 기존에 있던 노릉지와 장릉지가 개인이 쓴 것이라 정확치 않다는 이유로 실록을 참고하여 재편찬한 것이죠. 관찬으로 오면은 여러 부분이 얽매여서 이렇게 억지로 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답답한 기분이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장릉사보를 이제 번역하라고 했지만 그 장릉사보대로 상당한 부분이 특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단종을 둘러싼 충신들에 대한 기록상은 차라리 이제 야찬이 더욱 우리 심금에 닿고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이제 간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사와 전설의 재정립은 영월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단종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재창조하고 재해석하는 노력입니다.
단종은 분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가치 있는 소재입니다. 단종을 사람들이 연민하면 연민할수록 왜 단종이 그렇게 아프게 죽게 됐을지 사유하게 되고, 그게 교훈이 돼서 또다시 그런 비극이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은 기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단종 이야기는 영월 백성들이 구전해온 백성의 역사이자 지역의 문화입니다. 지역민들의 삶 속에서 강한 생명력을 지니는 또 다른 역사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단종 이야기에 새로운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단종을 가슴에 품어온 영월 백성들일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단종보다는 또 지역민을 걱정해주는, 사랑해주는 인물로서의 단종을 그려내는 작업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단종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게 하는 힘이고, 또한 지역민들 또한 단종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화주 걸러라. 오늘 저녁에 육회이 놀자. 지나칭칭 나네, 지나칭칭 나네. 영월 들판 어른들의 집단체로 내다 주마. 생년해로를 내 강하자. 인원 뺨에다 모를 수마. 밤나라기 반치로다.